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땀! 와!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강민영 대표님, 정철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 동아리 다담의 학생분들 모셨습니다. 네네. 대표 지성인 최하은 학생, 그리고 남다른 지성으로 하은 학생을 위협하는 한재현 학생 새롭게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자기소개 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다담 동아리에서 나온 한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재현 씨는 전공이 뭐였죠? 저는 많은 분들이 믿지 못하시지만은 저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진짜요? 네네, 이렇게 믿지 못한다니까요. 거짓말 탐지 이거. 이렇게 제가 법학치 음악 전공이 아니고. 저는 진짜 법학과예요, 정말로. 근데 많은 분들이 못 믿으시거든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 법을 배워서 오래 못 살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근데 재현 씨는 음악 네. 하시잖아요. 그쵸. 다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인문학. 인문학. 인문학을 전공해서 좀 역사나 아니면 뭔가 우리나라의 그런 교양 같은 걸 좀 많이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 중국어. 예. 중국 시장을 네, 주세요. 중국 시장을 좀 이게 진출하고 싶은 생각. 예, 그런 거 좀 있습니다. 네. 네. 미술사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이제 하은 학생 같은 경우도 다른 전공 하고 싶은 게 좀 있나요? 지금 부전공으로 언론정보학을 하고 네네. 있거든요. 만약 다시 한다면 주전공으로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미술사가 뭐예요? 미술의 역사... 미대인 거예요? 인문대학입니다. 역시 남다릅니다. 예. 오늘은 재현 학생은 혹시 전공이 네, 저는 경영학과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저는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은 하고 있지 네네. 않아서 기회가 된다면 네. 컴퓨터공학처럼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요즘엔 사실 하나만으로 승부 보기가 어려워서 그쵸. 많은 학생들이 하은 학생처럼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나요? 자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네. 현재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 비율이 55.1%라고 합니다. 55.1. 이게 복수 전공을 하는 이유는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역시 1위는 취업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복수 전공이랑 부전공이라 하지 않습니까, 흔히? 네. 그 부전공이랑 뭐가 다른 겁니까? 복수 전공 같은 경우에 한마디로 그냥 쉽게 이해하면 전공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졸업을 했을 경우에 학사학위 증서가 두 개가 따로따로 각각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고요. 굉장히 유리한 게 이제 우리가 기업에 지원을 할 때 네. 지원 자격에 경영학만 지원 가능하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컴퓨터 공학만 지원이 가능하다. 네네. 그럴 때 제가 학위가 두 개면은 유리한 걸로 쓸 수 있다라 이거죠. 그렇군요. 그러한 복수 측면에서는 전공이다.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전공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일단은 뭐 이제 주전공처럼 메인 전공은 아니지만 이 학위 증서에 플러스돼서 이제 부가적으로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표현이 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크게 의미가 많이 있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 취업난이 길어지면서 대학가에서는 전공도 하나의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복수 전공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겠죠. 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핫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핫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취업과 복수 전공 첫 번째 키워드 과연 인구론. 인구론이 뭐예요? 복수 전공 인구론. 인구론, 그러니까 인구 이론이에요, 정말? 네. 인구론 아니면 무슨 약자 아닐까요? 인간들이 구속된 그런 구제해야 되는 네네. 네. 첫 번째 키워드 준비한 하은 학생. 네. 인구론이 뭔가요? 네, 인구론은 취업 시장에서 나타난 신조어인데요. 네네. 인문계 학생의 90%는 논다라는 말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문과계열 출신 학생들의 취업난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생겨났는데 이게 유의어 비슷한 말로는 문송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문송하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말했네요. 야, 나네. 내가 그런 말 잘해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죄송하지 말아요. 예. 죄송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죠? 예. 네. 전혀 죄송한 일이 아닌데. 그럼요. 또 이와 반대로 대비되는 네. 이과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게 전학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전학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뭐예요? 전공이 화학과인데 기가 막히네. 전학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네. 이제 이야기한대요. 전자전기학과, 화공. 화학공학과 맞습니다. 화공, 맞췄습니다. 화공. 기계공학과. 공학과. 이런 학생들은 이제 LTE 속도로 이제 전학이 속도로 취업이 된다라고 해서 전학이라고 이런 컴공은 좀 닉네임을 아닌가요?
네? 컴공. 컴공도 잘 되긴 하겠지만 네네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더 잘 되는. 아, 그렇군요. 이런 키워드만 봐도 네. 이공계와 인문계의 차이를 좀 보여주는 단어들 같은데 그쵸. 실제로 이공계와 인문계의 취업률 차이 좀 얼마나 될까요? 네, 인크루트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하반기의 경우에 그 대기업의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채용자의 34.6% 정도만 합격을 했고요. 그 자연 이공계 아까 얘기했던 전화기 취업 깡패들 포함해서 이 자연 이공계는 53.6%가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합쳤을 때는 아무래도 네. 이 인문사회계열 채용자 33.2%밖에 안 되고 이 자연 이공계열은 이제 57.2%로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게 사실 20% 차이면은 실제로 우리 대학교에서 인문계와 그리고 이제 자연 이공계 학생들의 비율이 거의 절반 정도 봐도 되는데 네. 20% 차이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문과생들이 복수 전공을 유난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주전공에 따른 다전공 비율이 인문계열이 무려 42.1%나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교육계열, 사회계열 이런 문과계열 학생들이 참 다전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히려 공학이나 의학계열처럼 취업이 좀 보장되는 학과의 경우에는 비교적 다전공을 선택하는 비율이 적었습니다. 아. 저는 인문계 졸업생으로서 우리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취업의 문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 그 마음도 참 이뻐요. 자, 취업과 복수 전공 두 번째 키워드. 네. 과연? 경영학과 경영학과. 재현 학생이군요. 네, 이거 뭔지 왠지 알 것 같아요. 왠지 복수 전공으로 경영을 제일 많이 선택하지 않나. 그래서 그렇죠. 뽑힌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좀 드는데요. 취업과 가장 관련이 깊은 학과를 꼽아라면 네. 경영학과는 빠질 수가 없죠. 복수전공을 가장 네. 많이 어쩌면 선택하는 네. 학과일 수도 있고 취업 네네. 깡패라고도 여기도 네. 인문 계열에서는 네네. 가장 경상 계열로 해서 선호하는 학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경영학과 친구들 복수 전공을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네네. 근데 참고로 저도 경영학을 복수를 했거든요. 어. 근데 학창 시절에 항상 이게 네. 수강 신청할 때 너무 힘들어했던 기억이 경영학이. 하도 많은 학생들이 경영학을 복수를 하니까 네. 이 전공 과목 필수인데도 수강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경영학을 나와서 창업을 안 해. 아, 이게 문제예요. 왜. 네, 알겠습니다. 경영을 안 하니까. 네, 두 네. 번째 키워드 준비한 우리 재현 학생. 네. 어떤 뜻인가요? 자기 과인가요? 네, 정말 MC분들이 말씀해 주신 네네. 것과 일치하는 얘기였는데요.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으로 택하는 가장 많은 학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캠퍼스 위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복수 전공을 하고 있거나 또는 할 계획인 학생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네. 1위가 경영학에 포함된 상경계열이었습니다. 또 인크루트가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네. 33.5%나 되는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네. 경영학 전공자만을 선발하거나 또는 우대하는 직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취업 세태 속에서 학생들은 당연히 경영학과나 상경계열을 복수 전공으로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강민영 대표님, 왜 기업에서 경영학과 학생들을 선호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실용적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떤 전공을 했더라도 향후에 기업 활동에서 어떠한 역할을 업무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러한 밸류체인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렇죠. 자기 직무에서도 좀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거겠죠. 네, 근데 최근에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문과가 아닌 이과까지 넘보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진짜 사실인가요? 네, 바로 이제 융합형 인재를 꿈꾸는 것인데요. 융합형 인재. 요즘에는 인문 계열 그리고 상경 계열마저도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쵸, 그쵸. 문과생들이 이공 계열을 복수 전공하는 경우가 또 많다라고 해요. 그렇죠. 특히 컴퓨터 공학과가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해요. 알카고나 프로그래밍 이런 게 인기가 많은데요. 그렇죠. 그 저희 학교 컴퓨터 공학과만 해도 이번 학기에 네. 67명이 복수 전공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거의 없었는데 요즘엔 아무래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죠. 아, 그렇군요. 융합형 인재라니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취업과 복수 전공. 네, 세 번째 키워드. 과연 과연 20만 원. 오. 20만 원? 복수 복수 전공이 전공을 20만 원. 하면 아, 학생 한 20만 원. 학기당 뭐 평균 20만 원이 더 들어간다. 뭐 이런 월 20만 뜻일까요? 원. 네네.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 뭐 책값. 책값이 20만 원. 책값이 20만 원. 아니면 공부하는데 더 힘들어서 많이 먹게 되니까 식비가 20만 원 썼습니다. 아니, 뭐가 복수 있을까요? 전공하는 친구들이 이게 네네. 처음 듣는 과목이다 보니까 인강을 듣기도 한다고 그쵸, 해요. 그쵸. 그래서 그런데 들어간 비용이 아닐까. 공부 비용. 네.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네. 실제로는 이 반대로 복수 전공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20만 원 정도를 더 받는 걸로 이렇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가 됐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대학 때 복수 전공을 하면 20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데요. 네네. 문과를 택해서 졸업했을 때는 네. 급여 평균이 180만 9천 원인데 네네. 인문계열 다 전공자의 경우에는 201만 4천 원으로 20만 5천 원 정도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 복수 전공 그렇다면 해야겠네요. 한 달에 20만 원이면 그렇죠. 1년에 한 달에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학생은 한 달에 20만 원 더 받는다면 솔직히 말하면 복수 전공 당연히 하겠죠, 좀. 투자 그쵸, 대비 그쵸?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지 않아요? 네, 20만 원보다 잘 더- 사는구나. 네, 더 심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네, 20만 원 과감히 20 포기하겠습니다. 20만 원 포기하고 편하게 살겠다. 네. 그럼 20만 원 받고 지금 불편하게 살겠다는 사람들. 이게 되게 없어 보이잖아. 복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게요. 20만 원에서 출발이 되기 때문에 출발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연봉 인상이 아, 할 때 그게 그쵸. 계속 누진되기 누진처럼, 때문에 예, 나중에는 나중에는 더 큰 이게 돈. 억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후회할 텐데. 빨리 선택하십시오. 네. 아닙니까? 전 요즘 좀 돈이 궁해서 그런 말 안 해서. 네, 이런 얘기들만 들으면 복수 전공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복수 전공이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 주 토론 배틀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 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 진담 주제는요. 복수 전공 취업에 도움이 된다 대 안 된다입니다. 맞습니다. 먼저 일단 취준 진담 제작진 앞으로 이제 사연 도착했는데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하던 저는 국어 국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수업 하나하나 정말 재밌고 즐거웠죠. 재환아, 내일까지야, 알지? 뭐가? 복수 전공 신청. 내가 컴공과 복수 전공 하자고 했잖아. 아, 그거 진짜 하려고? 컴퓨터 저는 교육하면서 무슨 컴공과 가서 어떡하려고? 아, 배우면 돼. 어. 학교도 다니고 인강도 들으면서. 아니, 컴공과를 나와서 어디 취업을 하게 해? 취업하고 없을까 봐 고민이냐. 이 배워두면 서류 쓸 곳이 넓어지잖아. 야, 너 그러다가 애매하다고 아무 데서는 안 받아줘. 아, 얘가 참 요즘 유행하는 융합형 인재 몰라? 야, 융합형 인재? 너 자바 알아? 너 시언어는 알아? 모르잖아. 벌써 사? 시언어? 너 욕한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과에 끈을 놓은 네가 컴공과 가서 잘도 잘하겠다, 정말. 야, 그래. 야타도 국문과 졸업장을 있는 것보단 나아. 야, 국문과 가서 그냥 깊게 그 공부해서 그냥 국립국어원 국어수심 이런 거 하면 돼. 걱정하지 마. 몇 명 뽑는다고 그 그래. 안에 네가 들어간다는 보장 있어? 얘 너 후회할걸? 생각했으면 내일 다시 연락해. 한우물만 파는 게 정말 도움이 될지 저 취업 불안한가요? 네. 한 우물만 파는 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여러 곳의 우물을 파는 것이 좋을지 네. 고민이신 분들 오늘 토론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복수 전공 취업에 도움이 된다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복수 전공 취업에 도움이 된다. 팀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 그리고 나날이 바뀌어가는 사회 요구 속에서 청년 실업은 점점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치열한 생존의 경쟁 속에서 이제 남들과 같은 모습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든 것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취업 시장에서 복수 전공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두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뿐만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통합형 인재임을 드러내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에 알맞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힘은 2배로 들지만 우리 복수 전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상대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복수 전공 취업에 도움되지 않는다 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복수 전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취업 시장에서 복수 전공이 가산점 또는 혜택을 받는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또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이 아니라 바로 직무입니다. 복수 전공이 곧 바로 직무 경험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복수 전공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요. 또 요즘엔 동아리나 인턴 등을 통해서 충분히 직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 전공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복수 전공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영역의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략이 없는 복수 전공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1분 발언을 들어보니까 오늘 토론도 굉장히 불꽃이 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끝까지 복수 전공을 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재현 학생부터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요즘 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펙은 단순히 한 가지만 잘하고 한 가지 공부만 할 줄 아는 학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잘 적응할 수 있고 네. 또 통합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 전공이 절대적으로 취업에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수능하십니까? 저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습니까? 제가 예. 안 해봤더니 네네. 아무래도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야죠. 네.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군요. 그쵸. 네, 저는 사실 복수 전공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융합형 인재라고 말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그쵸. 우리가 융합형 인재라고 하는 게 네네. 그 사람이 그런 이공계 회사를 차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단순히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융합형 인재다, 다양한 걸 할 줄 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네, 그렇죠.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복수 전공하는 학생들이 조건이나 여러 가지 효과 나은 부분이 많고 이걸 우리가 보면 첫인상 효과 이런 부분도 있고 네. 한쪽 부분에 이제 좋기 때문에 거기에 가산점은 없는데 실제로 부수적인 다른 여건이 다 괜찮게 되면 복수 전공자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게 인사 담당자거든요. 일단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교수님의 그 끝 말 처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확신에 차 있지 않다. 그거 예리하시네요. 짧은 시간에 그걸 좀 느꼈고요. 그거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업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학이 뭐 기업의 그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어떤 양성소도 아니고 대학이 나름의 의미가 있거든요. 네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인사 담당은 푸념을 하는 게 네. 대학 교육이 상당히 뒤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학문 자체가 실용적이지 않다. 네. 지원하는 직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정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물론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쌓기 어렵기 때문에 전공 과목에 대한 성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네. 근데 솔직하게 이공계 학생한테 그 이공계 전공을 따라가기도 벅차서 헉헉거리는 애들한테 네네. 복수 전공을 시킨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문상경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남을 수는 있겠지만 인문상경계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전공 과목에 대한 성취도가 아니라 직무 관련 경험에서 가장 큰 가점을 줍니다. 만약에 복전공도 하면서 직무 관련된 경험을 다양하게 쌓을 수 있다면 물론 좋겠죠. 하지만 시간이라는 그리고 물리적인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인문상경계 학생들이나 이공계 학생들이 복수공을 하는 게 과연 좋을까 그 부분 좀 우려가 되네요. 방금 맞아주세요. 직무 관련 경험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대졸자를 상대로 채용을 할 때 직무 능력 시험을 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작년에 삼성에서 대졸자를 총 4,500명을 상반기에 선발했는데 무려 10만 명이나 시험을 봤다고 해요. 근데 이런 직렬을 보면 대부분 마케팅, 뭐 재무, 예. 그리고 전략 거의 사실 상경 계열 위주로 선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시험을 통과를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전공 공부가 익숙한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전공 과목을 있었을 경우에 삼성의 그 지사앗을 더 잘 풀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도 각 영역에 따라서는 전공마다 좀 유리한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다 개인 전공에 따라서 좀 유리한 부분 영역이 있을 뿐이지 이 특정 전공이라고 해서 그 지사앗이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해석될 것 같습니다. 취업 전문가의 말이죠. 네네. 이게 말씀을 오히려 잘 해주셨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 채용의 80%가 이공계열 학생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LG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포스코가 80%가 이렇게 해서 인문계열이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있어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이제 이공계열에 대한 복수 전공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고 실제로 대학에서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부터 모든 계열 간의 복수 전공을 허용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전과를 못하도록 복수 전공을 못하게 했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학교 내에서 안 되면 실제로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 같은 경우에서도 인문계 특화 과정을 운영한다든지 기업들도 그래서 인문계열학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해왔을 때는 차별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도 그런 가산점을 주고 그 정도로도 또 복수 전공을 허용을 하고 유도를 하려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네, 저도 직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직무 능력을 과연 복수 전공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그런 직무를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열려 있습니다. 뭐 동아리나 아니면 인턴,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나 직무라면
복수 전공 수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그냥 경영학부 학생인데 이런 컴퓨터 공학 IT 쪽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복수 전공을 하려고 하면 조금 부담도 되고 거기에 아무래도 워낙 이과 학생들과 경쟁을 하는 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요즘 동아리 이름인데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네, 그런 동아리가 있다라고 해요. 전국 연합 동아리인데 여기를 가면 비전공자들한테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알려주고 학습하고 같이 방학된 프로젝트도 한다라고 해요. 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직무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복수 전공이 취업에 있어서 필수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저렇게 여러 가지 동아리나 뭐 인턴 제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네. 하지만 인턴에 지원할 때부터 사실 요즘에는 어떤 전공인지에 따라서 아예 지원 응시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군요. 동아리만으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지원상에서 응시 제한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했을 때 차라리 복수 전공 학위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200% 공감합니다. 그렇습니까? 지원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측면에서는 복수 전공이 그래도 당연히. 단 전공보다 훨씬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네네. 다만 추세 자체가 이제 학문 이 전공에 대한 제한이 사실은 되게 완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문상경계 전공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기업의 경영 지원이나 이제 영업 마케팅 직무로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전공 제한을 두는 경우는 경영 전략과 경영 관리, 재무 분야밖에 없어요.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어느 정도 이수하고 관련 자격증이 없으면 업무 자체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이쪽 부분을 특화돼서 제한을 좀 두지만 나머지 분야 같은 경우에 사실 전공에 대한 의미는 많이 없고요. 다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컴공을 전공을 했다. 인문계 학생이. 그럼 이제 SI 기업이라든지 굉장히 좀 채용 규모가 큰 그런 산업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원 자격은 되지만 그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기에 과연 그 학생들이 이 주전공으로 그것만 판 학생들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전공자 친구들은 1학년 때부터 해당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기 그쵸. 때문에 복수 전공자로서는 같이 경쟁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 거예요. 맞아요. 특히나 또 취업에서 중요한 요소가 학점인데 학점이 결국 상대평가인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전공 학생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낮은 학점을 받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학점 관리도 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복수 전공을 섣불리 신청을 했다가 학점이 떨어지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고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좀 섣불리 선택하는 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궁금한 게 있는데 실제로 복수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은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대략적으로 들어가요? 하루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전공만큼의 양을 또 하루에 투자를 해요? 경영학과 하나만 단일 전공을 하게 네네. 되면 60학점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근데 복수 전공을 하면 각각 39학점씩 이수를 해야 되고. 내 것도 좀 덜 들으면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한 학생처럼 네. 만약에 부전공을 신청을 하게 되면 주전공은 39학점, 네. 이거는 21학점만 이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노력과 시간이 꼭 2배씩 드는 건 아니라고. 그런 건 아니라 이거죠. 네네. 충분히 4년 안에 끝낼 수 있고요. 네. 좋네요. 양은 2배가 아니지만 네네네. 익숙한 것을 39학점이나 익숙하지 않은 39학점은 굉장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다르긴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분명히 부담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네네.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학교 강의를 가면 학생들이 물어봐요. 저 어떻게? 복수 전공 해야 되겠냐고. 네. 그럼 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반대로? 전제 조건은 이런 것 같아요. 이미 하고자 하는 분야가 명확히 결정이 됐다. 아하.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정답이네. 만약에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저는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복수 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하라고 조언을 드리긴 합니다. 정말 그 가슴에 와닿는 얘기야.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건 이게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네, 하고 싶은 학문이어서 그 전공을 복수 전공 한다고 하면 저도 말리지 않을 건데 요즘 많은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하는 까닭이 결국 취업이라는 목적 하나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더 어려움도 많을 것이고 네. 그리고 정말 취업을 위해서라면 사실 만약에 내가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다 네. 했을 때도 근데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실제 복수 전공하는 학생이 25% 넘게가 네. 경영 경제를 선택한다고 하는데 네. 그거를 마치 자기의 차별화된 무기로 삼기에는 이젠 너무 보편화되지 않았나. 차라리 다른 것에 더 강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요.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을 결정하는 시점이 사실 고등학교 때
그냥 대학을 지원할 때 그 전공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정말 원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이걸 4년 동안 이 공부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학에 와서 새로운 전공에 도전을 하면서 자신이 몰랐던 자신의 흥미나 또 적성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논제가 복수 전공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사실 취업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취업의 관점에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인사 담당자들이 어떤 코멘트를 했나 찾아봤는데 뭐 단일 전공 지원자라 해서 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공이 하나 이상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복수 전공에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인사 담당자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업만을 놓고 복수 전공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네,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대학교 때 입학할 때 좀 촉박하게 전공을 선택해서 들어갔으니까 네.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한번 찾아보자고 했었잖아요. 네. 자기와의 대화의 시간, 그다음에 이제 뭔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지나치게 많은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기회 비용을 좀 상실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면서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는가? 네. 진실만을 답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우리 재은 학생부터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 인문계열 학생, 인문계열과 이공계를 동시에 전공한 지원자가 있다면 인문계열 학생을 뽑는다. 네, 뽑겠습니다. 뽑겠다.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진짜 표정에 흔들림이 없어요. 전혀 중요한 게 흔들림이 아닙니다. 없으시네요. 오, 멋지다. 예, 물론 이제 인문계열과 이공계를 동시에 이제 전공하면 학점도 되게 좋다고 하면 네. 되게 성실했다라고 판단할 것 같지만 우리가 성실함만 갖고 그 사람을 채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인문계열이든 다전공이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복수 전공을 할 필요 없다는 관점에서 인문계열 학생을 뽑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하은 학생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복수 전공을 한 지원자, 학점이 낮아도 괜찮다. 네, 괜찮습니다. 완전 학점이 낮아도 학점이 낮아도 복수 전공만 했으면 막 괜찮다. 놀았어요. 막 난리 났어요, 얘가. 오. 결정적으로 여기에 제가 그 질문에 조금 자신 네. 있는 게 있었어요. 왜요? 복수 전공보다 더 자신 있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학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학점을 제가 중요시 안 여깁니다. 일단 사실 복수 전공이라는 그 자체의 프리미엄도 중요하겠지만 학점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동일한 상황에서 복수 전공을 했다라면 네. 오히려 분명히 복수 전공한 학생에게 가산점을 더 주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재원 학생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네. 네, 강민혁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선호하는 과는 정해져 있다. 네, 특정 직무는 분명 정해진 과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 그렇죠.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지금 굉장히 기분 좋다는 거를 진짜 이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강민경 대표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작은 부분에서 소소하게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이렇게까지. 자세예요. 네. 일단은 인문상경계는 선호하는 과가 그렇게 많이는 없는데요. 네.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뭐 기계공학이나 화학공학이나 특정 직무에 해당 전공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과가 정해져 있는 건 맞습니다. 네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퍼펙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네, 퍼펙트 할 수 있는 기회. 마지막 과연 기회. 마지막 네, 질문.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영학과 더 이상 취업 방패 아니다. 아니다. 다른 학과도 이제 충분히. 충분하죠. 교수님은 학교를 별로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예, 이건 왠지 퍼펙트. 나도 퍼펙트. 네, 이런 게 저는 있군요. 개인적으로 충분히 충분히 모든 것들을 그 학생이 어떻게 노력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직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수 전공에 대한 솔직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해주시죠. 네, 최후 발언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문송합니다. 인구론, 이러한 신조어가 생길 만큼 대학생, 특히나 인문대생의 실업 고민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만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바로 복수 전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전공과 더불어서 보다 기업 직무에 직결되는 공부를 병행을 할 수 있고요. 또 여러 시각을 갖고 일 자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회에 대해서 더 열린 자세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연 취업 시장에서 단일 전공을 한 학생에 비해서 돋보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런 치열한 취업 시장 속에서 우리가 나를 차별할 수 있는 길은 복수 전공을 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복수 전공 취업에 도움되지 않는다 팀 최후 발언하겠습니다. 전공이 하나여도 지원하는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보인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한 은행의 인사 담당자의 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복수 전공을 선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가산점 혜택은 부족합니다. 또 복수 전공 외에도 관련된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이수 과정에서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취업을 위해 복수 전공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덧붙일 내용 있으신가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이라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대학교 때도 와서 열심히 공부하면 사실은 좋은 직장에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네. 결국 이 시기에 우리 이제 학생들이 사회인으로서 가는 어려운 관문을 또 통과하면서 더욱 성숙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과를 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겠지만 그 학과에 너무 한정돼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큰 경험과 자기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스펙 쌓기로만 생각해서 복수 전공하는 것은 사실 반대합니다. 네네. 그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직무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서 그게 관련한 학과를 했을 때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복수 전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복수 전공을 결정할 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네, 충분한 고민이 뒷받침되어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거겠죠? 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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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